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최근 새로운 연준의장 지목과 동시에 여러 이슈들이 터져나오자 시장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강한 조정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 대비 최대 약 25%에 달하는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그 충격은 알트코인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마인의 손실폭이 커지며 공포감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자 30%를 웃도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패닉셀을 겪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 앞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하나의 선택지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시장 흐름을 생각해보면 매도 쪽이 훨씬 편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했고 보유했던 사람들은 자산을 늘렸습니다. 반대로 버티지 못하고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뒤늦게 오르는 시장이 주는 포모와 지난 손실로 인한 복구 심리로 인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의 핵심이 되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더리움을 뒤이을 알트코인 대장이 될 히든 종목까지 영상에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트코인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매수하셨다면 꼭 보셔야 하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이 깨진 이후에 스트래티지 실적 발표와 동시에 6만 달러를 위협하는 급락이 나오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며 7만 달러를 재차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25년 신고점 대비 65%까지 하락한 후 비트코인을 따라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는 2,000달러 근방에서 횡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 하락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향후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주요 폭락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 투자가 흔들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락장마다 이유는 늘 무서웠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거든요. 첫 번째는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꺾이는 재료 소멸 현상과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겹치며 약 35%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단 28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두 번째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매크로 악재가 시장을 덮치면서 약 50%나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선 그때 당시에 끝났다는 말이 돌긴 했었는데 결국 약 4개월 만에 모든 하락분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와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면서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이더리움 역시 직전 고점 기준 최대 약 65%에 달하는 깊은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그 이후였습니다. 이후 약 6개월간 강력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이더리움은 결국 신고점인 5,000달러 부근까지 회복, 저점 대비 약 260%에 달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평균으로 보면 하락장은 약 87일, 이후 회복까지는 약 129일 걸렸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견디면 보상이 따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더리움은 거시경제 위기나 규제 압박 속에서 50에서 60% 달하는 급격한 하락을 여러 차례 겪어왔지만 회복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악재도 결국은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했고, 시간을 넓혀서 보면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흐름은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수익을 가르는 요소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급한 돈 혹은 무리한 대출로 시작한 투자입니다. 이런 경우 하락이 찾아오면 패닉셀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한 사람은
가격의 변동을 위험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도는 습관이 됩니다. 이번 하락을 견뎌낸 사람은 다음 하락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겠지만 이번에 포기한 사람은 다음 하락장에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 그 공포를 계획 안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장대봉 팀은 이더리움을 이미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1800에서 1900달러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었었고 이번 하락에서 해당 구간을 도달함과 동시에 계획대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까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린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전문 트레이더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기관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아크인베스트, 뱅가드, 블랙록 등 대형 기관들이 비트마인 지분을 보유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현재 약 428만 개의 이더리움, 가치로는 약 86억 달러, 원화 12조 5천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물량에 청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에 따라 강제 청산이 발생하는 레버리지 포지션 형태의 물량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확보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강제 청산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과도한 부채를 동반한 차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곧바로 재무 리스크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며 하루 약 45만 달러, 하나로 약 6억에서 7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단기 가격 변동의 매도를 선택하는 구간에서도 기관은 가격 자체보다 자산의 구조와 장기 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 부근에 접근할수록 고래들의 매수 흐름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도 장기 보유 성격의 자금이 해당 가격대를 핵심 매집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더리움 상승을 주도했던 비트마인의 톱니 역시 최근의 하락을 구조적 훼손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하며 이더리움의 중장기적 성장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결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들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시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불편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선택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단순한 위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우리 모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코인 시장 그 자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불안 심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의 불안 요소들은 언젠간 해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장대봉 팀은 이미 대규모 자본 유입이 확인된 종목을 시작으로 올해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터디 안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며 현재 1차 매집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직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돼 있지 않지만 해외 주요 메이저 거래소에는 이미 순차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 규모 역시 수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크지만 가격의 폭발은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며 더 큰 수익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락장에 주춤하고 있을 때 금요일 가장 크게 쏘아올린 서싱트 종목으로 미리 차트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거둔 것처럼 이번 종목은 서싱트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이슈만 보고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장대봉 팀은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스터디룸에서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포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대봉 스터디룸에 참여하셔서 저희 팀의 핵심 관점과 실시간 시장 해석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